이 세상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조율해서 협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면,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를 상대방도 잘 들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까지라고 서로 얘기를 해서 합의가 되면 정리가 사실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싸워야 될 이유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요, 얘한테 얘기하는 거랑 쟤한테 얘기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종일관 일관되게 자기 기준이 있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에 따라서 상대방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기운이 있어요. 대가 센 사람을 만나면 그 대가 센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여기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좀 해주지 뭐 이런 말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 사람이랑 계속 앞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그렇게 무례하게 못해요. 근데 이젠 더 이상 볼 일이 없고 끝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무례하게 그쪽으로 떠넘겨요. 사람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이 시종일관 똑같이 누가 됐든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지 입장에 유리하게 모든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액면가 그대로 믿고 따른다? 내가 실력이 없는 거로 봐야지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자꾸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서로 말로서 조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 심플했다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으로 변했어. 뭐 좀 이렇게 하면 손해본다라고 착각들을 해. 그러다 보니까 안 지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너무 단단해졌어. 이게 IMF 이후 우리나라에 벌어진 특이한 현상인데, 이게 굳어져 버린 게 너무 오래됐어. 벌써 30년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구 사회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사회는 이게 벌써 몇백 년 된 거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계속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계속 모든 문제들, 마찰들이 생길 때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니까 뭐가 발달하냐면 법률이 발달을 해. 왜냐면 근대적인 국가, 현대적인 국가가 만들어진 게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거든. 국가에다가 그 예전에는 복수를 했어. 결투를 했고 힘으로 해결했단 말이야. 옳고 그른 게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싸워서 해결을 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회가 엉망진창이야. 불안해서 살아갈 수도 없고. 이게 개인과 개인에서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가문이 연결되고 집안이 연결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커져버리면 내란이 돼.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적인 복수를 다 없애고 그걸 국가에다 맡기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해결을 보자. 그래서 국가한테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들을 맡기는 거야. 위임하고. 이게 사회계약론의 기본 시작이란 말이야. 현대 국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국가의 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법령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조율하고 이러는 걸 전부 다 법령으로 처리를 하면서 계약이 엄청 꼼꼼해지고, 그걸 민사소송으로 계속 다투다 보니까 법령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너무 촘촘해져서 전부 다 계약으로 해결을 해. 그래서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누가 돈을 많이 벌어?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구조가. 지들끼리 말로 해결하면 될 걸 해결을 못해갖고 법으로 끌고 가서 변호사만 배불리는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우리나라는 서양 세계에서 몇백 년 전에 산업혁명 시대에서 겪어왔던 수백 년의 역사를 불과 70년, 80년 만에 겪다 보니 초반에 산업화 시기에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 근데 먹고 살만해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 이득을 쫓고 개인화가 되고, 이런 사회가,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 덩어리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대로 우린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든지 법으로 해결을 하고 소송으로 해결을 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계약서가 촘촘해질 수밖에 없지. 말로 조절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고. 다 법으로 따지는 시대가. 근데 지금 어떤 웃긴 현상이 벌어져. 기존에 우리가 질서가 있어 왔던 그 법령들이 너무 촘촘하고 깝깝해지니까 국민들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럼 기존 체제를 갖다 깨부시자,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재명 같은 애를 대통령으로 뽑는 거야.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기존 7, 8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그 질서가 잘못됐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 법 질서를 다 파괴하자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지금 형사제도의 가장 핵심인 검찰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법원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법 질서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게 옳다라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게 이번에 가장 대대적으로 드러난 게 선관위가 그거 좀 잘못한 것 같고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해도 일부의 젊은 애들은 들고 일어나지만 이재명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이 현상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법은 최소한이어야지 촘촘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옴짝달싹을 못하고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인간이 숨쉬고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이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거든요. 법은 최소한 기준이에요. 나머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풀어가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냐면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고요. 정말 예민해져 있어. 그래서 선을 넘는 걸 아주 싫어해. 근데 네 선이 어디까지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내 선하고 제 선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 선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 선의 기준은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전혀 다른 선이야.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선이야. 사람이 아주 이게 감각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안 그런다고 착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사람 봐가면서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저 새끼가 나를 갖다 뭘로 보고 라고. 거기서 감정이 상하는 거거든. 나는 내가 뱉은 말을 쓰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선이야. 그 사람의 선은 뭐야? 자기가 뱉은 말이 선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이 선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 선이 달라. 내가 무슨 말을 뱉었던지 말든지 내가 처한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게 선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봐봐. 제일 지금 피해를 본 건 누구냐면 결국에는 떠난 애야. 순서가 그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순서가 떠나는 놈, 제일 멀리 가장 빨리 떠날 놈은 가장 손해를 보고 떠나는 거야. 왜? 다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너한테는 손을 긋는 거야. 근데 한쪽은 나랑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익관계가 걸려있어. 그럼 거기가 최우선이라고. 우리가 그걸 알아? 몰라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선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제가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유가 있구나라고 내가 이해가 되면, 근데 이걸 이해를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내가 가장 먼저고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해야 돼.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냐?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파악을 해서 내가 중간쯤에 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우선순위로 가야 돼. 그럴 경우엔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근데 그걸 보는 내 안목이 있냐?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 실력이 내가 없으면 나는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요. 이 선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요. 지도 선을 긋고 살면서. 사람들은 선 안 긋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근데 그 선이 제 선과 내 선이 서로 다를 뿐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선은 안 쳐다봐요. 귀찮아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라고요. 왜 좌파들의 생각이 불편하냐면 나는 좌파들은 답을 정해놔요. 인간은 평등하다, 공평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을 정해놔요. 자연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힘이 센 놈이 있고요. 힘이 약한 놈이 있어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요. 전생의 인과에 의해서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나요. 부자가 될 놈이 태어나고요. 가난하게 살 놈이 태어나요. 인과의 법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가난한 속에서 내가 풀어가야 될 인생이 내 인생이 있고요. 쟤는 부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어가야 될 인과가 있어요. 이건 공평한 거예요. 자연은. 왜? 전생에 쌓은 게 있거든. 분명히.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시키는 자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해요. 근데 인간이 그걸 틀렸다라고 자꾸 자연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걸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자꾸 그거에 우겨 넣으니까 불편해지는 게, 그게 사회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고 PC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고, 그게 민주주의
민주당을 생각하는 애들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애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번번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자연은 그렇게 작동 안 하거든요. 너희들이 암만 어거지를 써도요, 결국엔 너희들은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20세기가 되고 나서 사회주의가 꽃이 폈지만 결국엔 무너진 이유가 그거예요. 왜 소련이 무너졌는데 이미 결과를 다 보여준 이유가 뭔데,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거기서 갈등이 깊어져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자유롭게 시장경제 속에서 맡겨놓고 자유롭게 서로 조율해가면서 살아가야지만 자생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의 규칙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다 보여줬는데 아직도 21세기가 됐는데도 그 사고방식에서 그 틀을 못 깨는 거야. 20세기에 태어난 애들이 지가 가진 생각의 틀을, 세상을 보는 눈을. 이게 웃기는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성장한 이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적인 생각, PC주의적인 생각들이 대학가에서 팽팽하게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애들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미국 중심의 생각을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해요. 미국의 패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의 질서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불편해하고. 여기에 누군가 나타나서 대항해서 미국의 질서를 깨주길 바라요. 그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지지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아요.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미국도 싫기 때문에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들이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중국은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이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착각이 있는 거예요. 뭔 착각이 있냐? 미국이 힘을 가지고 패권으로 행동을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만든 질서는요, 전 세계가 동의해서 따라오는 질서예요. 강제하질 않아요. 야, 이 시장 질서에, 우리가 만드는 질서에 동참할래? 그럼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AI 패권 질서도요, 미국 혼자서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거기에는 대만도 들어가 있고요, 일본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네덜란드 기술 들어가 있고요. 전 세계에 AI와 관련된 모든 기술들의 총합이 미국의 AI 패권 질서예요. 이 시장 질서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여기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는 게 미국의 패권주의예요. 근데 중국은 아니요. 중국 공산당이 질서를 딱 잡고요, 나머지는 다 배제예요. 중국이 만드는 질서는 중국만의 질서예요. 전 세계가 동의하지 않는. 중국의 AI가 미국의 대항마가 될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중국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믿질 않아요. 중국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AI는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중국 내수 시장용이에요. 중국에서만 쓰이지 다른 나라에 가서 쓰질 못해요. 물론 처음에 공짜로 주겠다고 꼬시겠죠. 그 중국의 그 패권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들은 속아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몇 개 있죠, 지금. 근데 중국을 이미 경험해본 나라들은 거기에 다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미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몇 개 이미 중국의 패권을 다 경험했던 나라, 중국의 돈 때문에, 중국의 돈 맛을 보고서는 중국에다가 이렇게 기댔던 애들이 중국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나선 이 새끼네들 못 믿을 놈들이네라고 해서 지금은 다 학뛰고 뒤로 한 발 물러서 있다고. 중국이 만드는 AI 질서에 편입해 들어갈 나라가 없어요. 그럼 중국의 AI는 내수 시장용이야. 미국은 전 세계에 오픈되어 있어. 누구든 들어와. 이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것과 가두리 쳐놓은 것과 어느 걸 믿고 갈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근데 자꾸 중국의 기술이 발전해갖고 공학이 발전해서 중국의 14억 인구가 어떻게 저떻게 된다. 나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와, 좀 그래요.